네, 저는 저기 SK텔레콤의 신상호이고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발표자가 두 명이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15년도에 SK텔레콤에 입사를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가상 네트워크이라는 솔루션을 옆에 계신 이건님하고 열심히 개발을 해서 상용화 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기술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엣지 스택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좀 발전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당사에 상용하고 있는 엣지 클라우드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고, 그걸 현재 상용을 하고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그거에 관한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 이건입니다. 저는 입사가 이제 2018년도에 입사했고요. 주로 이제 네트워크 쪽 개발을 이제 하던 개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 코어 커미터로 활동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엣지 스택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내재화를 함에 있어서 주로 이제 저희가 설계하고 이제 내재화 개발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메인으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좀 이제 쿠버네티스라든가 이제 최신 기술을 좀 적용한 엣지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좀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통신사가 만들고 통신사가 판매하는 이제 엣지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한번 잡아봤고요. SK텔레콤에서 이제 그 엣지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텔레콤에서 엣지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많으신 분이 손 들었습니다. 네. 텔레콤에서 이제 엣지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쓰이는 이제 실제 그 핵심 그 솔루션이 엣지 클라우드 솔루션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한 솔루션. 이거 물론 이제 UI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하고 있고, 그 기술이 이제 너무 이제 우리가 쓰기 아까워서 현재는 그걸 패키지화해서 글로벌로 판매하는 현재 전략도 세우고 있고,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텔코들에게 현재 이제 그 사업 참여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뭐 캐나다의 어떤 통신사에게도 사업 참여를 하고 있고요,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 또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먼저 이제 엣지 클라우드가 무엇인가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엣지는 이제 원래 저희가 서비스가 다 퍼블릭 클라우드 있잖아요. AWS 애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 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좀 그 지연이 발생하게 되죠. 그 지연을 조금 낮추고자 현재 이제 서비스를 갖다가 저 통신 국사 내에다가 집어넣는 게 엣지 클라우드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5G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지연이 줄고 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뭐 넷플릭스 이런 건 영향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뭐 나올 VR 클라우드 VR 또는 이제 뭐 VTX 이런 이제 저지연을 요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제 굉장히 큰 아마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통신사에게는 그 5G와 클라우드와의 결합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통신사가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 했던 덤 파이프를 벗어나서 클라우드 사업을 통신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제 오늘 실제로 통신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라 이걸 패키지화해서 솔루션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현재 저희가 그 패키지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엣지 클라우드 솔루션 현재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제 페타서스, 엣지라이트, 미디어 엣지, AI 엣지, XR 엣지가 있고요. 페타서스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당사 상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이제 그 클라우드 솔루션입니다. 네, 퍼블릭 클라우드도 될 수 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약간 애저나 이제 AWS 같은 그런 건데, 저희 통신사에서 사용할 수 통신 특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라이트는 이제 이후에 이건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아마 해드릴 겁니다. 이제 오늘 핵심은 그 나머지 3가지입니다. 미디어 엣지와 AI 엣지와 엑스라 엣지인데, 미디어 엣지 같은 경우는 저희 그냥 일반 그 저희가 실제로 한 지난 2, 3년 동안에 그 MH 플랫폼을 판매하려고 했더니 고객분들이 다 좋은데 이거 어디다 쓰냐,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팔면 안 되겠다. 그럼 뭔가 거기에 고객분들이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얹어서 팔자라는 걸 해서 한 저희가 2년 정도부터 이제 2년여간 개발해온 게 미디어, AI, XR 이렇게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실제 방송 특화 기능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코더라던가, 또는 이제 요즘에 그 8K TV 보시면 아마 8K 컨텐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HD 컨텐츠를 받아가지고 뻥튀기해서 8K로 만들어준 이런 서비스, 이런 방송 특화 서비스를 얹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고요. AIG는 저희가 AI 서비스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AI 모델을 이미 탑재를 합니다. 물체 인식, 영상 인식, 얼굴 인식, 동물 인식 이런 인식을 전부 다 모델로 다 이미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이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체이닝으로 구성해서 인식하는 구조만 이렇게 체이닝으로 쌓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영상 인식 또는 어떤 인식이나 AI 기반의 비전 인식 앱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R 같은 경우는 이제 XR은 보통 이제 MR, VR, AR을 얘기하죠. 실제로 클라우드 이제 그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다 컨텐츠가 다 이게 그 헤드 마운트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오큘러스 디바이스에서 돌잖아요. 근데 디바이스의 한계 때문에 디바이스를 이제 그 성능 올리면은 무거워지기 때문에 성능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경우는 모든 렌더링을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고 렌더링 결과의 이미지나 이미지 값을 실제로 이렇게 VDI처럼 동영상을 만을 보내서 굉장히 고해상도의 VR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이제 솔루션을 저희가 세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SK텔레콤의 엣지 클라우드 사업을 2019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서비스를 이제 열거를 해봤고요. 먼저 저희가 야심차게 델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제 페타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델은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엣지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해서 이걸 번들로 글로벌 텔코에게 납품하고 있는 페타서스입니다. 그 이제 소개 동영상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앞에 이제 페타서스는 저희가 델과 공동으로 지금 OEM으로 해서 글로벌 텔코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제 그 메시지는 이제 텔코가 만들었으니까 너희 텔코들은 굉장히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거야 이렇게 좀 키 메시지를 좀 태워서 현재 글로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 세 가지 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미디어 엣지입니다. 미디어 엣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페타서스 위에다가 방송 특화 서비스 인코더라던가 어떤 8K로 올라간 업스케일러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KBS와 이제 POC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위에 보시면 이제 KBS의 주조종실. 현재 지금 KBS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옛날 텔코와 비슷하게 굉장히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한데요. 그것들을 좀 가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좀 이제 같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ATX 3.0이라고 좀 차세대 방송 규정인데 거기서는 이제 실제 방송뿐만 아니라 IP, 그러니까 데이터도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도 뭔가 데이터를 기반한 광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쪽 영역까지 좀 넓혀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전 AI고요. 이게 얼마 전에 저희가 엑스칼리버라는 서비스를 야심차게 론칭했는데 혹시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엑스칼리버 서비스?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네요. 이게 이제 그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분들이 이제 동물 엑스레이 찍으면 진짜 판독을 못 하신대요. 한 50% 정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AI를 통해서 판독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예, 월 30만 원에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저희가 실제로 AI 엣지 기술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 SK텔레콤의 퍼블릭 엣지 위에서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엑스라이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VR 그 클라우드에서 VR 렌더링 하는데, 그거 어디에 쓰느냐, 물론 게이밍도 좋지만 보통 이러한 이제 교육 이제 이런 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입사원 교육할 때 VR로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HMD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하게 되면은 컨텐츠 관리도 쉽고 훨씬 더 고해상도의 어떤 그 이제 교육 시스템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하게 되면은 여러 명이 그 한 명 이상에서 협업할 수 있는 것도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해외에 소개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근데 현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현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 패키징화해서 글로벌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이후에 오실 이건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엣지 스택과 엣지 라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EC 플랫폼의 이네블링 기술이 이제 저희가 텔레콤에서 개발한 에즈와 기술이고요. 그래서 엣지 스택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하에 저희가 이런 에즈와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지 간단하게 배경 설명부터 해드릴 예정인데요.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텔레콤 인프라도 사실 3G, 4G, 5G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그 피지컬 네트워크 펑션이라서 네트워크 펑션을 물리 장비에서 직접 뭔가 구현해가지고 사용했던 3G 시대에서 또 4G로 오면서 저희가 이걸 대부분 가상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픈 스택이라든가 뭐 이런 가상 기술을 써가지고 저희 인프라에 대한 가상화를 많이 진행했고요. 5G로 오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이제 컨테이너라이즈를 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발생해서 이제 현재 저희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VM과 컨테이너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MEC로 오게 돼도 사실 이 형상이 바뀌지 않은 게 아직도 대부분 이제 MEC 솔루션들은 가상 머신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좀 더 앱 모더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컨테이너라이즈가 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인프라 관점에서 이런 이기종 워크로드를 모두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ME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블릭 클라우드처럼 이제 특정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로 배포가 돼서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엣지 사이트 굉장히 작은 형태로 규모로 배포가 되다 보니 그 엣지 사이트에 배포되는 엣지 솔루션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낮은 단가로 제공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동시에 VM과 컨테이너 리소스를 모두 다 관리를 함에 있어서 왼쪽 그림과 같이 쿠버네티스와 오픈스택을 동시에 운영할 수 없는 약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T&T 같은 경우에는 에어쉽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오픈스택을 뭐 많이 써보셨겠지만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러니까 배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컴포넌트가 많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배포하고 나서도 문제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AT&T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풀어내면은 오픈스택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전부 다 이제 컨테이너라이즈해서 쿠버네티스 위에 배포하고 운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랬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운용에 대한 오펙스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으나 문제는 이제 캐펙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왜냐하면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를 전부 다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낮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오픈스택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쿠버네티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그 디자인적인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자 엣지로 오면서 저희는 오른쪽과 같은 쿠버네티스 하나의 일원화된 프레임워크상의 컨테이너와 VM과 이제 쿠버네티스마저 전부 다 동시에 지원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아키텍처링을 했고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 엣지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은 좀 복잡한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그 복잡 아키텍처 여기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에 그 관리형 쿠버네티스에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그런 컴포넌트가 있고요. 물론 VM과 이제 컨테이너들은 기존의 쿠버네티스와 이제 큐버볼트라고 하는 애드온 통해서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죠. 다만 관리형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이제 프로젝트이고 이거에 대한 뭐 표준은 존재하긴 하나 사실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걸 개발하다 보면은 굉장히 성능상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엣지다 보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레이턴시를 최소화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엣지에서 돌아가나 성능은 또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니즈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식의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 그랬을 때 어떤 형태의 이제 그 성능상 이득을 제가 가져왔는지에 대한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연사자이신 이제 박민철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관리형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아랫단에 이제 쿠버네티스고 그 위에 큐볼트라고 하는 애돈을 설치해서 저희가 가상 머신을 컨테이너 형태로 띄웁니다. 즉 컨테이너 형태로 하이퍼바이저를 올리고 그 해당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다시 가상 머신을 띄우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VM 위에 다시 관리형 쿠버네티스, 즉 테넌트 쿠버네티스를 올리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옥상옥 형태다. 이게 좀 복잡하다. 이래서 성능이 나오겠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EKS나 AKS와 같은 이런 솔루션들 보면 결국 다 가상 머신 위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배포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겁니다. 다만 그런 CSP 솔루션들은 언더클라우드 쪽은 이제 자체적인 솔루션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최대한 레버리징하는 그런 형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캡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준화된 오픈 소스를 이제 활용하고 그 위에 다양한 저희 튜닝을 통해 가지고 거의 라인리지에 근접하는 이제 성능,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이드의 성능을 좀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성능 장표인데요. 이게 as is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성능 튜닝을 전혀 안 했을 때, 즉 오픈 소스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왼쪽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트워크 레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쪽은 V 스위치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VM 안에 VM 네트워크 스택 그리고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스택 이렇게 네트워킹 레이어가 중첩돼서 좀 존재를 하는 형태고 이러다 보니까 터널링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 이슈 때문에 CPU도 많이 먹고 그리고 네트워크 성능 저하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능 열화가 이제 크기 때문에 저희는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 스택을 굉장히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VM 네트워크 스택을 닉 쪽에는 SRV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오프 시켰고 이제 핸드오프 시켰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VM 안에서의 네트워크 스택도 SCT와 같은 이런 이제 그 터널링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가일증 진일보 더 이제 최적화를 함으로써 오른쪽 그 그림과처럼 보시면은 최적화를 안 하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그래프에서와 같이 거의 10G 기준 한 3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설치해서 쓰게 되면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다 거치게 되면은 이제 위에 보신 SRV와 그 엔트라 STT와 같은 것처럼 20G에서 30G 사이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거의 이 경우 봤을 때 한 6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엣지에서는 이런 이제 요구사항을 제가 충분히 좀 반영해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형상으로 저희가 바로 구축을 해주기 때문에 성능상의 이제 열화도 없이 저희가 이런 엣지 솔루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 엣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엣지 스택이라는 이 솔루션 위에 가벼운 이제 CLI와 API 그리고 엣지 웹 같은 이런 이제 인터페이스를 올려서 딜리버리하는 게 엣지 라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이었고요. 요거를 좀 더 이제 MEC 향에 맞게 실제 앞서 신성원님이 발표하신 뭐 미디어 향이라든가 비전의 향이라든가 특화해서 만든 거가 두 번째 Vertical Service for Enterprise 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완벽히 MEC 향으로 이제 만든 거가 세 번째입니다. 코어 엣지 클라우드 형이 되겠고요. 마지막 프리미엄 엣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ETSI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풀 MEC 스택을 올렸을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4가지 제품군을 저희가 지금 선보이고 있고 좀 가볍게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POC형으로 쓰겠다 하면 이제 오른쪽에 엣지 라이트를 제가 권장해서 많이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주신 질문이 여기 위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MEC의 장점인 지연 이슈를 생각하면 커넥티드 카 분야에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에서 커넥티드 카에 대한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커넥티드카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답변은 SK텔레콤의 공식 답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커넥티드카라는 것에서 SK텔레콤이 이전에 좀 기술적으로는 많이 POC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커넥티드카보다 UAM 아시겠지만 이제 드론 기반의 택시 이런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MEC의 유스 케이스로 커넥티드카 V2X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서 요구되는 레이턴시는 2ms 이하거든요. 근데 2ms 이하를 실제로 만족시키려면은 MEC도 좋고 하는데 문제는 라디오, 실제 5G 라디오가 실제로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5G 라디오 자체가 10mm 이하로는 좀 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커넥티드카의 약간 보조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커넥티드카를 많이 제어하기 위해서 통신이나 MEC가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SK텔레콤 신상호 이건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